안녕하세요. 3월 29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예, 좋은 뉴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뉴스들을 살펴보면 아직 좋은 뉴스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로 살펴보는 증시 바닥과 저점,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생각외로 싫어요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싫어요 클릭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12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대만과 홍콩에서 일어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마음에 안 들어 했기 때문에 일부러 바이러스 하나 유출시켜가지고 설날 때 홍콩, 타이완 붕괴시키고, 비단 중국 본토도 약간 데미지를 입을 테지만, 그거는 중국 인민공화국, 인민부대에서, 군대에서, 잘 그거를 통솔을 하고, 중국 인민공화국 부대 의료팀이, 중국이 아니라 그 대만과 홍콩으로 급파되어 사태를 수습하면서 그쪽의 정권을 콱 쥐어잡는 방향의 계략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요, 저는. 제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태가 많이 커졌고 전 세계로 퍼졌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인류와 싸우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터졌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현재도 아직도 미국은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미국이 석유의 패권을 가지고 원유의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치킨런 게임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때려잡을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이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2위 국가였었죠. 그리고 상당한 원유 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걸 보면 이거는 석유 게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지금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총선 가지고도 지금 시끌시끌한데 미국의 대권 가지고도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되겠군요. 대한민국의 총선도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대권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겨진요. 자, 또 그 뒤에 원유 패권과 전기차를 둘러싼 뉴테크의 전쟁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총선에서는 누가 파워를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역시 이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라임 사태 문제도 있고 지역 화폐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갑자기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죠. 이 지역 화폐 문제는 긴급 구호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분명히 나가게 될 텐데, 무슨 어떤 식으로든지 나가게 될 텐데, 이것이 또 엄청난 돈줄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있어야 나와 내 편이 아닌 놈을 때려잡을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모두 다 싸우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이 싸우고 있는 이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싸우고 있고, 미국의 패권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 뒤에 숨어 있는 그 세력들 간의 싸움이고, 거기에는 또 생각해야 될 건 원유 패권과 뉴테크,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총선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싸우고 있느냐. 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최대 이슈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그토록 온갖 협박을 하면서 막으려고 했었던 거. 5G, 중국의 화웨이의 5G 장비, 이 패권을 미국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뉴테크로 전기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는 이제 기술이 발달한 데가 중국, 한국들이 강하죠. 역시나 미국 전통 에너지 부호 세력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이슈로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경제가 폭망하는 과정에 반드시 재편될 어느 한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데이터 서버,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5G랑 같이 맞물려 있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쟁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제 매출이나 이제 마켓 쉐어 부분에서 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국방부 등에 대한 쪽에 그 서버 외주 업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선정하면서 이제 아마존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죠.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최대 이슈는 저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물론 무역 전쟁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5G의 패권. 예. 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첫 도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산하의 미국 위성업체가 도산 신청을 했어요. 예, 뉴스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예, 저는 봤습니다. 드디어 첫 도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줄줄줄 나올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 패권을 쥔 미국인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땠나요? 결국은 이제 다 죽어가는 최후의 순간에 반드시 미국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미국이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전쟁 보상금은 다 챙겼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전세계에 패권을 쥐었습니다. IMF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두드려 맞고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다 뺏겼는지, 제네럴 모터스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우자동차를 가져갔는지,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얼마나 많이 미국의 헐값에 넘어갔는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계획하고 있고, 증시가 폭망하는, 미국 증시가 폭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런 정도의 오른팔이 잘리는 일이 발생해도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물에 목을 베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줄도산이 미국 내에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하면서 증시가 더 폭락의 타이밍을 한 번 더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 패권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줄다리기 싸움인데, 아마 강력한 세력들은 그들이 탐하는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기네들의 포지션, 주요한 포지션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충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의 큰 그림은 알겠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세력이고 누가 어느 세력이고 뭐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민간인이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의 주도 세력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정도에서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겠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망해간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증시를 엄청나게 세계의 경제를 망가뜨려 놓으면 이 아래에서 경제가 초토화된 어떤 이런 알짜배기 사업들은 결국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정말이지 헐값에 줍줍할 수 있을 겁니다. 헐값줍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증시의 하락폭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요. 화웨이, 5G, 전기차. 아직 기름이 인류가 200년을 더 쓸 수 있을 만큼의 원유가 남아있다 그러죠.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뭐 어떤 그런 세상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과연 이 뉴테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돈줄이 데미지가 입도록 놔둘까요? 그래서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쉐일 업체들 망하는 거 정도는 별 문제도 아니죠. 그런 거 망해도 뭐. 그러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대선일 뿐인데, 뭐,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이게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디서 대통령이 나오든 상관 있나요?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이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꽤나 어설프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은 좀 꽤나 마음에 안 드는 눈에 가실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아무튼 뭐 저도 뭐 민간인으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예측하고 그에 따라갖고 베팅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예. 정말이지 상대방을 끝장낼 정도로 데미지를 입히려 그러면 이 정도 경기 하락까지 주가 하락, 경기 침체 가지고는 아직 안 죽죠. 좀 더 궁극의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일이 그래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5G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 보입니다. 몇 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몇 개가 죽으면 엄청나게 증시는 하락하잖아요, 줄줄이. 옛날에 뭐 우리나라 한보 그룹 파산했을 때도 줄도선 했잖아요. 대우 묻어놨을 때 어땠어요? 그죠? 그런 어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질 때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을 받았었던 걸 생각하면 미국의 어떤 큰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 받게 될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겠죠. 예. 무엇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건 그들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큰 사람들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자,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증시의 하락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우가 3만까지 가 있다가 2만까지 내려왔다가
아마 나스닥으로 볼까요? 나스닥이 거의 9,900까지 가 있다가 7,0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왔죠. 이러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9,000? 7,000? 여기가 5,000? 4,000?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판단하게 되는 기점, 이게 지금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반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찍어 눌러야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도 무리가 있는 라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음 주는 상당히 위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위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간에 이제 드라마틱한 반등 라인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갭은 채워지니까요. 증시에서. 근데 이런 생각쯤은 한 번은 하고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뭔가 예측을 해야죠. 그게 맞든 틀리든. 예. 틀리면 나중에 욕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큰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들이 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도산에 대한 지표가 나오고 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 물리적 지표가 시간으로 조금 가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대선 타이밍이 11월이니까 대선 타이밍이 11월이죠. 미국 대선 타이밍. 미국 대선 타이밍이 11월인데 미국 대선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대한의 데미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대한 데미지를 입히려면 언제쯤 증시가 바닥이어야지 트럼프가 최대 데미지를 입을까요? 지금은 이제 4월이라 치고 11월까지의 롱런에서 트럼프한테 최대한 데미지를 입히려면 언제가 바닥이어야 할까?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가 살아나려면 언제 증시가 상승을 해야 트럼프는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줄다리기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는 뭐 7월, 8월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7, 8월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야 11월 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쪽 입장에 생각해야 되겠죠? 최대한 데미지를 입히려면 어째야 되느냐? 7, 8월에도 계속 꼬나 박아야지 최대한 데미지가 있겠죠. 여기서 격전지가 일어날 것 같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도 세상도 다운되어야지 아마 이 급등의 치적을 최대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꺾어야 되는 세력도 있을 거고.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가정도 하고 봐야 되니까요. 이 영상은 욕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 하면 욕 많이 먹거든요. 좋은 소리 하면 칭찬을 많이 받지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세상은. 근데 어떻게 해야지. 뭔가 예측하는 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드라마틱한 반등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미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